자,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7일이죠. 그 이틀 전에 KBS 대담에서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있었습니다. 사전 녹화다. 그리고 뭐 형식을 두고 많이 말았는데 시장님께서 이제 청문 홍답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국민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하시는데 왜 녹화하냐? 그래서 우리 박성택 실장님은 다큐 찍냐? 뭐 이렇게 비판도 했는데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KBS 대담. 박근혜 대통령도 라이브로 한 일이 없죠. 예전에 그 탄핵 소추가 된 다음에 그때 정규제 TV에서 라이브를 했었죠. 걔는 정규제 TV하고 한거 모든 기자들 이래 이제 앉혀놓고 프리스타일로 라이브를 한 일이 없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고 장관들이 한쪽에 좀 앉아 있고 할 때 질문 받았을 때 한 번이 했을 거예요. 한 번 정도 했던 한 거. 번 하고 시급하고 그 다음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대부분 라이브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서너 번의 전체 기자회견이 3, 4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그런 기자회견은 다 라이브예요. 예. 만약 이제 시장님이 대통령 하셨으면 분명히 라이브로 하셨을 텐데. 근데 그게 이제 뭐 라이브로 하기 싫은데 뭐 지 마음이지 그거. 아니 왜 대통령이 두렵습니까? 할 말 하지 못하시고. 아니 나 할 말 하죠. 그런데 본인 생각이다. 대통령의 본인한테 그거 맡겨야죠. 본인이 뭐 라이브 하기 싫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예. 나 40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예. 내가 겁낸 일이 없어요. 검사할 때나 그럼 저희가 알죠. 정치할 때나 누구 겁낸 일이 없는데. 예. 나 보기는 좀 딱하죠. 딱하지만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기 싫다는데 왜 강요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녹화에서 100편 녹화에서 이제 미니 다큐 형식으로 봤는데 난 그 보질 못했어요. 못 보셨어요? 그냥 보도 나온 것만 봤어요. 클립 짧은 영상 정도. 아니 그 영상을 못 텍스트로 보준 게 아니고 그냥 그 기사 나온 것만 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가장 핵심했던 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이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게 어떤 명확한 사과나 어떤 그런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아쉽습니다라는 입장이 많이 나왔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그런 생각이에요. 예. 우리나라 퍼스트레이디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퍼스트레이디가 공무원도 아니에요. 선출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퍼스트레이디가 무슨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선물 받았으면 이게 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무식해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아닌데 왜 뇌물이야? 공무원이 직무상 받았을 때 뇌물이고 그냥 지인들로부터 평소부터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가방을 하나 받았는데 그 가방 받은 게 그게 나라를 흔들 정도가 됩니까?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운 거야. 미우니까 그 하는 짓이 더 미운 거야.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그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나야 할 가십성이라고 나는 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국정을 뒤흔드는 국정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대통령실에서 왜 정무 판단을 그래 하느냐 이 말이야. 초기에 그거는 나와서 막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내 처신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막 그냥 끝나야 될 문제인데 그걸 몰카니 아니니 그걸로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문제가 커졌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앉아서 참 딱하다. 그래서 이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한 일이 있어요. 법을 만들자. 광역단체장 부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그 대표 부인 문제도 계속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거 광역단체장 부인이나 퍼스트레이디의 법적 지위 문제를 적어도 규모에 봐서는 국회의원 부인보다도 활동 규모로 봐서는 그 정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를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해야 돼요. 부여를 해놓고
잘못하면 사법 처리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하는 근거를 말해야 돼. 제2부속실이 있느냐 없느냐. 난 그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문제로 가지고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예. 제2부속실이 있어 본들 퍼스트 레이디가 잘못된 행동하는 거 제2부속실에서 제안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런 맥락의 말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 제2부속실이라는 게 지원하는 부서예요. 예. 응? 의전하고. 그렇죠. 예. 지원하는 부서인데 의전 지원하는 부서를 지원해서 새삼스럽게 만들 필요 뭐 있냐 이거야. 안 만들려고 했으면 거기서 끝나고 예. 차라리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퍼스트 레이디나 광역단체 부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법 준공무원 신분으로 딱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위에 따른 책임 문제를 명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어느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지 퍼스트 레이디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지 혼자 관광하러 인도까지 가는 일이 없어지지. 일단 이번 건 관련해서 시장님 말씀대로 뇌물죄는 해당이 안 되죠. 에이, 그게 어떻게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도 아니고 따라서 대가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맹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게 청탁금지법이고 김영란법. 그래서 예, 김영란법 이른바 그리고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해당이 돼요. 처벌 조항만 없고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으면 그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인지를 그래서 했으면. 불법에는 이제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그냥 관련 제도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라는 건 아니고 법적인 건 사실 지금 있어요. 대통령이 거기다 안 했을 뿐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그것도 참 그거하다. 그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시장이 아니고 시청에 지금 대구시청에 김 과장 그냥 예를 들어서 김 과장의 부인이 그렇게 받으면 처벌됩니다. 김 과장이. 아이고, 나는 오늘 와서 처음 듣는데 그런 거 처음 듣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걸 참 꼬치꼬치 알겠습니다. 캐내 가지고 얼굴 이어보려고 하는 것도 무슨 이야기야. 근데 시장님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하자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시장님 말씀대로 초반에 대통령이 잘 해결을 했으면 뭐 정확한 입장 표명 이랬으면 그냥 300만 원짜리 백의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여기에 대통령이 사실은 침묵을 지키고 기다렸던 기자회견에서도 기자 간담회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해서 이때 이 문제는 이제 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제 이 문제는 300만 원짜리가 아니라 650조의 예산이 과연 잘 쓰이고 있느냐까지도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 거죠. 그거는 좌파 논리야. 그건 반대편의 논리야. 시장님 우측에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반대편의 논리야. 예. 미우니까 계속 믿게 보이는 거야.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래도록 알았던 지인에 와서 그 사람이 백 하나 가져왔는데 그게 이번에 처음 가져왔겠어요? 화장품도 옛날에 가져왔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잖아요. 예. 뭐 우리가 해외 갔다 오면 비행기 속에서 화장품 하나 사가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술 한 병도 가져올 수 있고 그게 지금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거 가져오면서 몰카를 딱 해가지고 뭐 시계에 뭐 몰카를 했다나 뭐 그 나쁜 놈이지 그게. 제 목사는 나쁘죠. 그게 나쁜 놈이지. 그게 목사야?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그건 목사도 아니지. 진짜 나쁜 전파 놈이지. 논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게 보셨던 진 교수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요? 어떤 아니, 부분? 아니 나쁘게 보니까 시장님께서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정치현안. 예산 문제랑 그렇게 가져오는 건 그 비약이지 논리에. 정치현안으로 가보죠. 이제 4월 총선이 딱 2달 남았는데요. 시장님께서 이번 총선구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 여당에서 운동권 청산하자 이렇게 두 가지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야당은 언제나 그 정권 심판입니다. 예, 회고적 논리죠. 예, 지나온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해달라. 야당은 다 그래요. 근데 여당은 제대로 선거를 하려면 우리가 집권해 가지고 나라를 이래 한번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 우리가 그 이번 선거에 이겨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야 돼. 미래 비전을. 예. 그게 여당의 논리야. 예. 호소력이 있고. 나는 그 586 뭐 청산. 운동을 청산 뜬금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강력하게 아니 지금 그게 뜬금없다.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586의 운동권이 민주당이 전부 다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586 운동권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 아니에요. 아니죠. 예? 운동권 아니라고. 예. 그렇죠. 운동권에 신세 맞았지 지는 운동권도 아니야. 그런데 그게 누구를 심판하자는 거야. 난 그거 보면서 또 쫙 떠오른 게 저 임종석이 심판. 임종석 한 명만 심판하는 그렇지. 논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뜬금없는 논리다 이 말이야. 뜬금없는 논리인데 왜 그런 논리가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어허. 어? 그게 여당이 할 일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불안한 국민들을 안고 가는 그렇죠.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하면 이래 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태는 의석수가 모자라서 이랬는데 예. 우리 앞으로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 그게 여당 선거지. 무슨 저기서 정권 심판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쪽에 그 한 줌도 안 되는 586 운동권 심판론을 그게 메인 그 아젠다. 대제로 예, 들고 프레임으로. 나오는 자체가 내가 이거 보면서 저 뜬금없다. 저 임종석이 하나 심판하려고 저러냐.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연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민주당 내 친명계하고 586. 정청래 의원 심판하려고 그래. 여당이 그럼 어떤 구도로 총선 끌어야 할지 이제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 부분을 만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그 부분에 또 처방을 내려야 할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경제죠. 경제. 경제고 두 번째가 선거는 경제가 좌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핵 문제죠. 아하. 안보 문제죠. 그 두 개 하고 그 세 번째로 하면 이제 외교 문제가 되겠죠. 나라 생존을 예, 위해서. 예.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죠. 전쟁하고 예, 예. 중동 전쟁도 벌어지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또 대만하고 지금 핫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대만하고 양안에서 문제가 터지면 우리나라 미국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예. 그래 되면 우리가 위험해지지요. 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안심해도 된다. 그걸 심어주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고 나는 봅니다.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탄 봉사하는 장면도 아주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달간 비대위원장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이제 586 청사는 약간 좀 어떤 큰 프레임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나 거기서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어떤 말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이게 정권 전체를 가르는 예. 선거 전체에 가르는 그 태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건 불가피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예. 나머지 강론 자질구레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나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 여기서 볼 때는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 이야기 안 근데 하기로 얼마 전에 그 사실은 좀 그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산하고 유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충돌이랄 것도 없죠. 충돌은 아니었습니까? 시장이 보시기에는? 아니 그게 용산에서 임명한 건데 예. 임명한 게 조금 말 안 듣고 비껴나가니까 예. 임명권자가 화가 좀 나겠죠. 예. 그게 무슨 충돌입니까? 충돌이라는 거는 비슷한 세력이 붙을 때 충돌이고 일방적인 상하강인데 아하. 그러니까 그건 충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 그러면 이제 보시기에는 용산에서 제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임명한 비대위원장이 더구나 20년 넘게 측근이었던 분이 반기를 드는 모습도 상당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기를 강하게 들었던 부분. 반기를 뭘 강하게 들어? 반기를 강하게 들 수 있는 배짱이나 있어요. 사퇴 그건 압박을- 없어요. 그런 배짱 없습니까? 아이 그거는
언론이 만들어주는 거지. 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지. 아하. 그건 그래 될 수가 없어요. 그 조직이나 그 상명하복 세계에 검찰. 그 평생 뭐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아하. 근데 최근에 그또 보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음. 그 유력한 대권 주자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님의 이제 뭐랄까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난 그런 생각 안 해요. 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그런 생각 초도 안 해요. 아하. 지금은 앉아서 예. 그래 해야지 선거가 됩니다. 아하. 저기는 상수고 아하. 여기는 변수예요. 예. 어? 이재명이 상수고 아. 그다음 한동훈이 변수예요. 아하.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이하고 원래는 이재명 대 윤석열이 게임이다가 지금 이 게임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한동훈 지금 구도로. 게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하. 일부 여론기관이나 언론에서 청부를 받아가지고 여론조사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총선이 지금 아.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가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이게 그 수치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보수하지 못하는 선거 구도상으로 이렇게 그렇죠. 수치다. 아니 대통령이 지금 앉아서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 조사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예. 택도 아닌 짓들이지. 예.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예. 이재명 윤석열이 구도에서 이재명 한동훈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아하. 여론조사 기관하고 일부 언론이 짜고 장난치는 거라 이 말이야. 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써요. 큰 의미 없는 조사. 아니, 사실 의미도 없어요. 한동훈 큰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치 일선에 최한복판에 불러낸 건 앞서 이제 용산에서 임명했다고 하셨으니까 대통령이거든요. 그 전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홍 시장님도 계시니까 한 명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직접 일선 최일선으로 불러낸 건 사실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작업은 대통령이 먼저 차기 권력이 될 수 있는 분을 전면에 세웠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 사실 대통령이 말씀이 안 되는 걸 했어가지고. 아니 어느 정권에서나 2년도 안 된 전 정권이 자기를 내세우는 전례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성공한 전례도 없어요. 그 성공한 전례도 없어요. 그래서 2인자를 키우는. 아니 2인자를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해서 가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도 안 지났는데 내세웠기 때문에 한동훈은 차기가 아니다. 자기고 아니고 나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선용이야. 알겠습니다. 총선용. 총선용이다. 총선이야. 아 알겠습니다. 그래 총선에서 지금 어떻게 판이 짜지느냐 그걸 갖다가 총선의 판을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짜버리면 대통령한테서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총선 실패할 경우에 그러니까. 패배할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한동훈으로 짜기 위해서 아하. 언론기관하고 여론조사기관이 짜서 지금 돌아가는 구조가 그래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언론사가 그렇게 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전직 언론인이라는 말씀인데. 자, 홍준표 대구시장 뵙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공천 작업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근데 얼마 전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공천 컷오프 판정에 반발했습니다. 당의 결정에 대해서 암처럼 퍼진 핵관들의 정치 보복이다. 특히 이제 박성민 의원, 이철규 의원을 딱 거론을 하면서 불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당내 공천 갈등이 좀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중진들에게 험출마 얘기도 나오는데. 나는 뭐 커지고 안 커지고 간에 예. 김성태 같은 사람을 컷오프한 것은 이 당이 선거에 이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 난 그래 봅니다. 김성태 의원 컷오프.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성태 딱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강서에서 김성태 제끼고 딴 사람 내세워 본들 그거는 선거 실패입니다. 나는 수도권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했던 사람. 동대문에서도 그렇죠. 당선되셨었고. 예. 수도권에서 내 사선했던 사람. 예. 그런데 수도권 선거는 동북부에 17개 선거고 그 8개 구청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서북부에
은평하고 서남부 그다음에 강남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축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동대문 있을 때는 동북부 17개 선거구를 내가 같이 주축이 돼서 선거를 도와주셨군요. 끌고 갔어요. 아하. 서북부에는 이재호가 끌고 갔고 음흠. 그런 식으로 전부 분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서남부에 지금 주축이 되는 게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의원인데 유일하게 아하. 지금 그 원외 지구당 중에서 제대로 지금 한번 해볼 만한 사람은 성동갑에 그 얼마 전에 그만둔 그 누굽니까 지상욱 지상욱이 전 아하. 예. 가장 탄탄한 지상욱이가 중국. 항복해 버렸어요. 아하. 불출마 선언했죠. 네. 불출마 선언했어요. 예. 왜 불출마 선언했겠습니까? 황교안 때보다 분위기가 더 나빠서 나 못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본들 떨어진다. 황교안 때보다 분위기 더 안 좋다. 더 나쁘다. 아하. 지금 말씀 자기가 돌아다니보고 하니까. 아하. 그런데 이게 오히려 당에서는 그 인재 하나를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야 되는데 투쟁력 있는 사람은 그 김성태 같은 사람이 밑바닥에서 바닥을 기면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민심을 예. 이제 강서에서 가장 최근에 그 리얼미터 일부 조사에서도 수치를 말씀 안 성태가 하셨는데. 이기는 걸로 예, 나오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 나오는데도 그걸 굳이 한 사람을 특정해서 아하. 그 규칙 만들고 잘라버리는 거. 그거는 나는 선거 이길 생각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냐. 안 그러면 이게 패거리들이 장난치는 거냐. 아하. 난 그래봤어요. 그렇군요. 뭔가 장난치는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이제 시장님을 보내드리기 한 40초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을 앞둔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인사드리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좀 흥분을 하고 좀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어려우시더라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워낙 이 나라가 정치가 개파이더라도 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관료 시스템, 그다음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정치가 개파이더라도 예.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날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게 서울 올라오셔서 저희 방송 나와주신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